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이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동적으로 채택이 돼요. 예. 그건 인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국정감사 받아야죠. 이번에 진짜 파출소 피하려다가 대법원장은 경찰서 만난다. 하루 종일 국정감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왔어요. 그럼 다음 달 대법원 국감은 조의대 청문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다고 했었을 때 질문할 기회가 또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날 그 국감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저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포인트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측면이 물론 잘잘못이 있고 이러면은 국정감사에서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경제 어렵지요. 지금 물가 그렇죠. 지금 국제정세 그렇죠. 한미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저희가 지금 수십 번 얘기를 했죠. 여기에 주기현 판사도 안 나오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안 나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오경미, 이응우, 이승현 등등등해서 대법관 5명도 다 안 나오고 법관 9명이 다 오늘 증인으로 불렀지만 다 불출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박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없고 법관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 왜 하지?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 안 한다고 재판을 취소하는 법 없습니다. 연기를 할 망정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그 증인들이 거부한다고 이 국회 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참고인들을 중심으로 네. 이 의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부각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번에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대안을 찾아서라도 저는 끝까지 국민이 원하는 의혹 해소 이걸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 지금 죄인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을 뭐 진행을 안 하는 거냐라는 지금 피고인이 출석 안 한다고 이 재판 진행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법관이고 재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국회는 실질적인 목적이 조희대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법관 9분이 전부 불출석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것을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말대로 마일리지 싸는 거예요. 마일리지 싸면서 이 역사에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9명의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송부를 하고 다음 날짜로 기일을 정하겠다 하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간사도 안 뽑아주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뽑겠다는 간사도 안 뽑아주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힘들어요라고 약간 불만을 지금 좀 토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굳이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판사 9명 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오늘 청문회 여는 거 결국 탄핵 마일리지를 오늘 또 차곡차곡 쌓아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청문회는 청문회고요. 사실 진짜는 청문회가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법원 국감 청문회 대신할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법원 국감이 다음 달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13일 하루였어요. 그런데 13일에 더해서 15일도 하루 더 추가해서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박균택 의원님. 그럼 다음 달 대법원 국감은 조의대 청문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다고 했었을 때 질문할 기회가 또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날 그 국감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행상 대법원장은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쵸. 중간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네. 그 관행을 이번에는 깰 수밖에 없고 아하. 제자리에 앉아서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네.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마 많이 이 국감을 잘 알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법원 국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법원장은 처음에 좀 인사하고 끝날 때 하고 보통은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당사자 앉혀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왜? 오늘 안 나오면 물어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박지원 의원 똑같이 법사위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리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동적으로 채택이 돼요. 예. 그건 인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국정감사 받아야죠. 이번에 진짜 파출소 피하려다가 대법원장은 경찰서 만난다. 하루 종일 국정감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다. 한번 국감 받아보시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이게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우리 입법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또 못한 점은 또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포인트 저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포인트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측면이 물론 잘잘못이 있고 이러면 국정감사에서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경제 어렵지요. 지금 물가 그렇죠. 지금 국제정세 그렇죠. 한미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좀 통 크게 좀 민주당이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수 야당이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면 민심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잖아. 오만한 이게 이 토끼를 네. 자만에 빠진 토끼를 꾸준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민심을 먼저 좀 챙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균택 의원님. 지금 오만한 토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민심이 지금 흉흉하다. 토끼 지금 이렇게 계속 오만하면 거북이한테 따라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토끼라고 호칭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잠자는 토끼가 아니고 열심히 뛰는 토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보,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안보, 민생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밝혀야 할 건 밝히고 계획할 것은 계획하고 넘어가야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민생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